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TV의 김에스더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이제 그 개표함, 투표함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된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표용지 부정과 부땡 선거로 인해서 이제 시위가 지금 잠실 올공에서 12일째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공에 가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섬기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꼬치차라든지 오뎅차, 그리고 유모차를 미신 분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밀고 나오신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청년들 할 것 없이요, 모두 다 퇴근 후면 올공으로 모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이들은 쉬지를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국민들은 재선거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기가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시기뿐만 아니라 셋이 모두 짠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서울경찰청장까지 하나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이. 이 똑같은 내용으로요, 시민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라, 이렇게 거시기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시민들을 압박하면서 거시기가 로마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거시기와 성땡이 아닙니까? 이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고 엄단을 지시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도 개표소 봉쇄 시 이에 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든 법적 대응이 뭘까요, 여러분들? 강제 진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국민들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뜻을 듣기나 하는 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서울경찰청장도요,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대한체육회장 거시기에 이어서 서울경찰청장은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잠실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폐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실 집회에 나가는 사람은 폐가망신할 수 있다? 이거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시기의 지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올공에 선량한 시민들, 유모차 밀고 아기들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요, 주말에 다 나와서 재선거를 외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손을 잡은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서요,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쓰레기 주워가면서 이렇게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세상에 뭐 폐가망신? 이런 기가 막힌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들? 이 체육회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세웠잖아요. 어느 시민 한 사람도, 어느 청년, 어느 학생 한 사람도요, 어느 어르신 한 사람도 불법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자신의 참정권을 짓밟힌 것을 다시 재선거를 해서 다시 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는요, 이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히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광훈 목사님은요,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질 것이 있는 것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요,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올공 같은 집회에 가까운 곳에 나가는 것입니다.
양손에 여러분들 태극기 들고요. 꼭 성적이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회라든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라든지 여러분들의 스케치북에 담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스탑 더 스틸 이런 것들이요. 전부 미국으로 해외로 영상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성조기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열심히 현장에 나가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스케치북 들고 집회 장소 가까운 곳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전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잠실 우성 아파트에 있는 그 투표함 그것을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총 7종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4종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투표함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미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보관하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런 증거물들을 선관위가 당연히 어디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 도둑놈들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빈상자에 불과하다. 돌려받을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다 증거물이 나와도 이제는 완전히 도둑질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만성이 된 것입니다. 경각심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부땡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증거들이 쏟아지고 국민들이 걸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도둑질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그 누구 국민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성땡이에 위원장부터 모든 직원들 전부 다 바꿔야 되고요. 성땡이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성땡이만 뒤집어 엎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각 기관들 싹쓸이 청소해야 될 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 모이고 또 모여도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주사파로 똘똘 뭉쳐진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가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암 환자로 비교하면요. 말기 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다음은 어느 나라를 도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요. 자신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의도와 계획을 글과 사진으로 애둘려서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이란과의 전쟁 종결 한 3일 전에 자신의 그 사진을 하나 올렸잖아요. 백악관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일기 때 싱가포르의 호텔에서 정원을 거닐면서 김정은이와 나란히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평택 미군기지에서 트럼프가 사진 찍은 거 게시해 놓은 거 보셨지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과의 사진 그냥 올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진이 있는데 왜 김정은과 건이는 사진을 올렸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진의 의미가 이제 다음 차례는 북한 아니면 한국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그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땡 선거는 선관위 장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북한까지 세 나라가 합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해결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한국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연관시켜서 지금 트럼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땡 선거를 수출을 많이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말기 암 환자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만 깨어지지 않았지 일상 속 밑바닥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주사파로 장악이 되어 있고요. 사법, 입법, 행정까지 다 장악이 되어 있고 판결 내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다수석으로 전부 다 법으로 통과시키고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때를 놓쳤다고 봐요. 이렇게 되기 전에 국민들이 일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대국본들 광화문에서 많은
많은 시민들이 일어났지만 젊은이들은 잠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제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자꾸 공유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나갈 수 있는 집회 장소에서 목소리 내주시고 댓글로도 목소리 내주시고 또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반드시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들 모스탄 대사가 지금 왜 한국에 들어와서 4일날 나가야 하는데 왜 6월 말까지 연기가 됐을까요? 출국 정지가 됐을까요? 이 모든 일이 모스탄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모스탄 대사가 호텔도 매일 옮기고 타고 다니는 차량도 매일 바꾼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가 모스탄 대사를 총격을 가한다든지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스탄 대사는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오셨어요. 사실은 모스탄 대사는 대한민국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프랭크 박사도 마찬가지고 한미 공동 부정선거단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트럼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올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왜 한국의 6.3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증거고요. 프랭크 박사는 트럼프와 소통하고 있고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부땡 선거 회담까지 갖게 되고 이제 회담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연락 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미국의 유명 학자라든지 예언가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요 한국에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고 중에 한 분의 이 경고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이 경고를 하신 분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고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쿠데타로 가짜 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져갔다. 그는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표를 사용했다. 한국은 미국이 개입해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이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한다. 우리가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950년에도 우리가 힘을 합쳐 공산주의자들을 북으로 쫓아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그냥 트럼프와의 아무런 관련 없이 나온 것일까요? 저는 반드시 트럼프에게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한국이 싸움을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한다라는 결정적인 충격 공고를 날렸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전략과 5세대의 전술을 활용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5세대의 전술이란 걸 찾아보니까요 기술, 장비, 전술 이런 맥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AI 시대고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많은 신세대의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시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똑같은 무기를 당신들이 다시 사용하길 바란다. 이렇게 충격적인 경고의 글을 올리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분들의 경고를요 우리는 그냥 흘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분들의 메시지가 트럼프의 메시지라고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 트럼프의 어떤 전략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이 말씀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싸우기 시작하면 미국이 합류한다. 이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5.10 집회가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모스탄도 그랬잖아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